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산플러스 행복백세입니다. 과거보다 공공의료 보장의 확대는 됐지만 이 국가의 비급여 신약, 신기술의 수술이 많은 탓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자, 이 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메디컬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만약 소득이 급격히 줄었거나 없어지는 이 노년기에 내게 아낌없이 주는 보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든든하시겠죠? 자, 오늘 자산플러스 행복백세에서는 중복 보장이 가능한 받고 또 받는 가성비 높은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자, 행복한 백세를 준비 중이라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노후 의료비에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플러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플러스 행복백세, 시청자 상담 전화를 활용하시면 보험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소한 기운이 도는 사무실. 아하, 사내 커플인 이들 부부 때문이군요. 그나저나 옆팀 김대리 얘기 들었어? 왜? 무슨 일 있대? 글쎄 얼마 전에 야근하다가 쓰러졌잖아. 뇌출혈이라 지금 며칠째 병원에 입원 중이래. 아, 너? 아이, 어쩐지 요즘에 도통 안 보이더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들어오는 보험이 뇌출혈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았대. 아, 정말? 여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보험증권 좀 꺼내보자. 그러지 말고 우리 그 보험 점검 한번 받아볼까? 보험 점검? 응. 아, 그러자. 다음 날 바로 회사를 찾은 두 사람. 이게 바로 찰떡궁합이겠지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점검받고 싶으시다고요? 네. 이거 부족한 거 없나? 꼼꼼하고 자세히 좀 살펴주세요. 가입 후 한 번도 꺼내보지 않고 푹 묵혀둔 보험증권. 설마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먼저 나고집 씨는 고지혈과 뇌경색 가족력이 있으시고요. 현명아 씨는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으시네요. 근데 두 분 모두 가족력에 대한 보장이 많이 부족하세요. 부부를 흔든 네 글자. 보장 부족. 볼까요? 두 분 모두에게 2대 질병보험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수술비 특약을 추가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당장 가입할게요. 네? 무슨 소리야? 여기서 수술비 특약은 빼고 그냥 2대 질병보험만 가입할게. 수술비 특약의 경우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력에 있는 두 분이 갖고 계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매번 수술을 받으란 말이에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아, 여보. 아, 설계사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아,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깨 쏟아지던 인꼬 부부. 보험 때문에 등을 돌리는군요. 그래, 열심히 했어. 혹시 몰라서 드는 게 보험인데 이것저것 자꾸 추가하다 보면 끝이 없어. 진단비 하나에 집중하는 거야.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혈관 질환들은 재발률이 높은 편입니다. 치료를 진행하였어도 완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치료에 관한 보장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을 충분히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재수술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중요합니다. 결국 나고집의 고집대로 2대 질병 진단비만 가입하기로 한 두 사람. 오늘도 나고집의 고집이 1승을 거둡니다. 한 달 후 부부가 나란히 출근길에 나서는데요. 아내의 몸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아유, 뭐. 왜 그래? 어디 아파? 오늘따라 두통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왜 이러지? 안 되겠다, 이거.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평소 두통을 달고 살던 아내 나고집. 출근을 뒤로 하고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정밀 검사 후 듣게 된 결과는 아하, 뇌경색이었군요. 그나마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강관리 진짜 잘하자, 응?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참, 우리 보험금 신청해야지. 이럴 때 생각나는 건 보험금. 빨리빨리 신청해야지요. 나고집 씨는 뇌경색 진단비로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보험 하는구나. 목좀 깰 뻔했는데 진짜 다행이야. 이걸로 병원비 충당하면 되겠다. 그래.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나고집이 웬일로 집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힘들어. 간만에 운동하려니 힘들어서 죽겠네. 이 사람이 꼴랑 3개 해놓고 뭐가 힘들어? 응? 당신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한다며. 잔소리 좀 그만해.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 그 얘기 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거든? 듣기 싫어. 저 잔소리쟁이 진짜. 운동을 하려면 뇌경색 병력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할 텐데 에이, 걱정이네요. 운동이야 이게? 운동 대신 이번엔 요리에 나선 나고집. 그동안 야근하느라 밥도 제대로 한 번 못 챙겨줬는데 오늘은 신경 좀 써줘야겠다. 솜씨 한번 제대로 발휘해 남편에게 대령하려는 순간 오,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또다시 뇌경색 진단을 받은 나고집. 하지만 이번엔 큰 수술을 받은 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는데요. 뇌경색. 이 녀석이야말로 정말 고집스럽게 나고집에게 붙어있는군요. 많이 놀랬지. 2번이나 또. 아니야. 이번에도 병원에 일찍 도착해서 당신 그나마 빨리 회복될 수 있었대. 얼마나 다행이야. 그나저나 이번에도 병원비 꽤 나왔지. 보험회사에 얼른 전화해서 보험금 받을 거 없나 좀 물어봐봐. 저번에 진단금 돈으로 받은 거 그거 받았는데 무슨 또 진단금이 나와. 그러지 말고. 남편의 콧방귀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있잖아, 여기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는 나고집. 네,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또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엔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님께서는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아니, 같은 진단이라도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한 번 주고 끝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을 말씀드렸는데요. 나고집 씨가 가입한 보험은 2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보장만 있으시고 재발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1년 전 첫 번째 뇌경색으로 진단금을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될 보험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자고 했어 안 했어? 어? 했냐고 안 했냐고 했어 안 했어? 어? 내가 뭐 이럴 줄 알았어? 워워워 이러다 또 쓰러지겠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에 더 애쓰는 수밖에요. 에휴. 네, 보험 점검 후에 보완을 한 나고집 씨, 또 현명한 씨 부부의 보험 극장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제 진단비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보장은 받았는데 다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보장이었네요. 네, 이게 돌이킬 수가 없죠. 네네. 요거는 관심만 좀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권에 아주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이 진단비 옆에 가로 열고 최초 1회 한 이렇게 정해져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뭐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생활하다가 나고집처럼 뭐 뇌경색에 걸렸다. 네. 그러면 뇌졸중 진단비를 받겠죠. 예. 그러면 그 진단비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진단으로 받아도 뇌에 관련된 뭐 혈관에 관련된 거 진단을 받아도 안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 혹시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네. 암에 걸렸다. 요거는 나오죠. 왜냐하면 암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아우,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신 거였는데 진단비로만 준비하셔서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네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특약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특히 뇌경색 진단을
발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통계에 따르면 환자 100명당 한 해에 8명에서 10명 정도가 재발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럴 경우에 1회에 하나는 진단자금만으로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수술비 특약 그리고 입원비 특약을 잘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고집 씨는 혈관질환 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셨는데요. 이 수술비를 특약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지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일단 34대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 7대 질병수술비로 43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마련을 하고 2대 질병수술비, 뇌 심혈관 질환 수술비로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을 할 수 있는 보험금을 9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하셨다면 진단비를 제외하고도 수술비만으로도 1,33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 지급을 한번 받고도 몇 년 후에 또 재발을 했다라고 하면 또 1,330만 원의 그대로 또 이렇게 나오나요? 또 지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비는 반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서서 그 설계사가 부부에게 진단비와 이제 수술비 특약까지 권했는데 아내인 나고집 씨가 맨날 수술 받단 말이에요? 네, 이거 화를 막 버럭 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재수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하시면서 수술비 특약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수술을 여러 번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꼭 필요할까 싶기도 해요. 메스를 대는 것만 수술은 아니고요.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는 것도 수술이거든요. 예, 요즘은 그렇게 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술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보험에서 반복 보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예. 내 보험 다 반복 보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단비, 그러니까 암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진단비들은 1회 한입니다. 한 번 지급받고 없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1회 한 지급해주는 보험이다라고 하면 내가 무릎 연골이 살짝 찢어져서 봉합수술 한 번 했다고 이 보험이 보험금 조금 받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내가 다음 혹시나 다른 데 아플 거를 대비하게 되면 수술비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수술비 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제대로 가입이 돼 있으면 내가 무릎이 아파도 팔이 아파도 뭐 배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계속해서 혹은 무릎이 여러 번 아파도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반복 보장이라는 거는 뭐 보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사가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손해보는 느낌일 것 같은데 수술비 보험을 너무 많이 권하게 되면 괜찮나요? 그래서 예. 계속 수술비 보험이 가입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예. 네, 받고 또 받고 반복 보장의 중요성까지 알아봤습니다. 보험료는 평균 2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는데 보장을 한 번 받는다.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서 반복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함께 구성하시는 것도 보장 효율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보험극장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좀 속이 시원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열일을 하는 현명한 씨.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 대리는 좀 나왔으려나? 들어보니까 수술비도 많이 나왔다던데. 나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매일 야근해. 운동도 못하고. 이러다 쓰러질지도 몰라. 빨리 보험을 들어야 될 텐데. 근데 와이프가. 지난번 보험을 점검받던 자리에서 아내에게 찍 소리도 못 낸 현명한 씨지요. 멋대로 보험을 가입했다간 사달이 날 테고 가만히 있자니 걱정은 되고 거참 고민은 고민입니다. 그래! 열심히 했어! 가정력도 2개나 되는데 가장인 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한 번 맞고 땡긴 보험보다는 계속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해야겠어. 슬슬 아내 눈치를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현명한 씨. 네, 고객님.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 추천해 주셨던 거
저 그걸로 가입하려고요. 아, 수술비 특약 말씀이시죠? 네네, 그거 수술할 때마다 계속 주는 거 맞죠? 수술비 특약은 진단금 외에 추가적인 보장을 받으며 2차 치료 시에도 해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보험인데요. 하지만 특약의 성격상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과중하지 않은 적정선의 보험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부쩍 일이 많아진 요즘 집에서까지 열일 중인 현명한 씨인데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요? 벌써 2시야? 내일 아침도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이러다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그 순간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결국 응급수술까지 받게 된 그의 진단 결과는 바로 협심증. 그동안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군요. 다행히 빠른 회복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 하지만 여전히 바빠 보입니다. 여보세요? 네, 방금요. 필요한 서류들 다 팩스로 보냈는데 보험금 바로 입금되죠? 아, 네. 방금 서류 확인되셨고요. 협심증에 따른 진단비 500만 원과 수술비 1,400만 원으로 총 1,900만 원 오늘 중으로 수령 가능하세요. 목돈 깨질 뻔했는데 진짜 다행이다. 보험금 덕에 치료비 걱정 끝. 정말 다행이죠. 대박. 모처럼 일찍 퇴근한 부부. 언제 봤대? 아유, 야근해서 눈 이상한 거 같지. 함께 TV를 보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보고 있는 제가 다 흐뭇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좀 챙겨가면서 일해. 매일 야근만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알았다고. 아, 그리고 일하면서 그놈의 커피랑 카페인 음료 좀 그만 마셔. 하루도 몇 잔씩 먹으니까 더 몸이 안 좋아졌대잖아. 좀 줄이자. 어? 알았다고. TV나 봅시다. 남편을 향한 사랑만큼 잔소리도 늘었네요. 여보,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몰라. 체했나 봐. 명치끝도 아프고.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병원 가봐. 괜히 큰 병 될까 봐 걱정돼. 한 번의 고비를 겪었던 터라 무서운 마음에 병원부터 찾은 부부. 심근경색이십니다. 네? 협심증에 이어 심근경색까지. 젊은 나이에 이를 어쩝니까? 올해 들어 벌써 수술 2번이나 봤는데. 그래도 제 발로 병원에 걸어온 게 어디야. 의사 선생님이 초기에 발견해서 천만다행이래. 이렇게 또 한 번 부부를 찾아온 위기. 이래서 혈관 질환이 무섭다 하는 모양입니다. 오랜 병원 생활 후 집으로 돌아온 현명한 씨. 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에 병가도 냈으니까 한 달 동안 요양한다 생각하고 집에서 좀 푹 쉬어. 그동안 당신 너무 달렸나 봐. 당신 혼자 생활비 받느라 고생이 많네. 미안해, 여보. 어쩔 수 없지 뭐. 아픈 사람 두고 계속 일하라고 할 순 없잖아. 갑자기 눈이 번쩍. 맞다. 내 보험금으로 생활비 보태면 되겠네.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보험금 다 받았었는데 또 무슨 보험금 타령이야. 에이그,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아내 몰래 또 다른 보험에라도 가입한 걸까요? 아니, 우리 남편이 한사코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따라오긴 했는데 정말 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협심증으로 진단비와 수술비 받으셨죠? 네. 이번에는 심근경색 진단비로 2천만 원과 함께 수술비는 지난번과 동일한 1,400만 원으로 총 3,400만 원 수령하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진단받은 협심증보다 더 심화된 질병인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이 되어 진단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며 가입한 수술비 특약의 중복 보장과 여러 번 수술 시에도 매 회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몇 번이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몰래 된 거야? 생각보다 말 못했어. 그래도 나 잘했지. 잘했고 말고 우리 남편 최고. 애교가 절로 나오는 현명한 씨. 이번에야말로 이름값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 협심증과 심근경색까지 두 번의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한 현명한 씨의 보험극장이었습니다. 자, 현명한 씨가 스텐트 삽입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이 동일한 수술인데 수술비 특약으로 똑같은 보험금을 2차례 다 받았습니다. 이거 실화 맞나요? 네, 예. 실화입니다. 그 스텐트 삽입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네. 100번을 받으시든 1000번을 받으시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험금은 지급되게 됩니다. 이제 단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횟수지 개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스텐트 삽입술하고 내일 삽입하고 모레 삽입하면 수술비는 3번이 지급이 되겠죠. 네네네. 그런데 내가 오늘 가서 스텐트를 3개를 삽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술비는 한 번만 지급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여성 질병 수술비 전문 보험 잠깐 알아봤었는데 현명한 씨처럼 남성에게 좀 효율이 높은 그런 수술비 보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그 남성에게 특화된 수술비는 특정 비뇨기계 질환 수술비. 이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장 내용은 신장, 그리고 신부전, 비뇨계통, 그리고 남성 생식기. 이쪽으로 질병을 원인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아마 아무래도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술과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16대 질병 수술비, 34대 질병 수술비 이런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 간이나 아니면 뭐 위궤양 이런 쪽으로 수술하시게 되면 역시 보장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남편 현명한 씨의 경우 아내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앞으로 이분의 보장 관리 어떻게 하면 좀 잘 관리했다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보험금을 또 받기 위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는 지금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번 수술을 한 뒤로 2년이 최소한 넘어가야 관련한 질환이며 진단비, 수술비들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입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유병자 보험 네. 또는 뭐 간편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품은 이번 수술을 한 지 2년만 지나면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일반인들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네.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암,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진단비들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관련 3대 진단비를 혹시나 가입 이후에 받게 되면 네. 이후에 납입 보험료는 면제를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유병자 보험인데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현명한 씨 같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다시 받게 된다면 그때는 납입 면제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어허, 그렇군요. 네. 예. 자, 지금 TV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보험 증권 꺼내셔서, 나 수술비 특약이 있나? 수술비 보험이 있나?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수술비를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좀 현명할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수술하거나 상해로 수술하고. 네네. 그런데 수술비를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를 해놓으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그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는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도 저렴하죠.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그 생명보험사의 수술비는 1종부터 5종까지 어떤 수술의 크기에 따라서 작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그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조합하시는 방법 이런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은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복층으로 구조를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완벽하고 탄탄한 노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을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진단금을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중복해서 지급이 되는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해주신다면 진단자금이 1회 한 해 끝나더라도 실비와 수술비 보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수술비 보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복층 구조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빈틈을 전혀 없이 네. 만들어지는 혹시라도 거.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네, 하더라도 네, 네. 다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보험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중요하죠. 예. 그 수술비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라는 거는 오늘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수술비 보험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종류의 수술비 보험을 전부 다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보험료도 당연히 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수술을 받으실 때는 좀 작게 보장을 받으시고 큰 수술을 받으실 때는 좀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좀 효율이 높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시라고 하신다면 작은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시면 되니까 네. 큰 수술 위주로 이렇게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도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술비 보험은 백내장, 녹내장, 인공관절 같은 퇴행성 질환은 물론이고요. 혈관 질환과 같은 고액 수술비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진단비처럼 1회 보장이 아닌 계속해서 반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장 효율이 높은 보험으로 꼽히는데요. 자, 100세 시대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꽃다운 나이 28살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는 교회 오빠와의 문제 때문입니다. 아직 용기가 없어 고백은 못했는데요. 얼마 전 오빠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침 오빠가 큰 보험회사에 취직도 했기에 선물도 줄 겸 바로 뛰쳐나갔죠. 처음엔 근사한 음식점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고 완전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교회 오빠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는데요. 글쎄 잘 알지도 못하는 보험 얘기를 폭풍 쏟아내는 거예요. 차라리 군대 얘기가 낫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늘 바른 생활 사나이로 정평이 나 있는 데다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훈남 교회 오빠 스타일. 저는 어느새 오빠의 얘기에 퐁당 빠지고 말았답니다. 오빠는 제게 수술비 전문 보험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며 너무나 쉽고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오빠의 얘기를 듣다 보니 이렇게 보험이 달콤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보험료도 월 3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 가입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였습니다. 재수없게 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냐며 폭풍 잔소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저는 정말 건강하거든요. 또 저희 집은 워낙 뼈대 굵은 건강 하나는 최고라 수술과 저는 거리가 멀긴 합니다. 교회 오빠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 제안한 수술비 보험. 왠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수술할 일이 꼭 생길 것만 같아 무서운 게 사실인데요. 오빠 말도 맞는 것 같고 엄마의 말도 맞는 것 같고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가입 결정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행복 100세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이 일을 통해 제가 교회 오빠와 결혼까지 갈 수도 있으니 부디 신중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저희 엄마 보험 증권도 보내니 꼭 잘못된 점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거든요. 네,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보험 발언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교회 오빠. 네, 저런 스타일의 남자가 부탁을 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죠. 자,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정작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히 이게 어떤 보장인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수술비 보험이라는 거는 최근에 나온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수술비 보험과 수술비 전용 상품의 차이는 뭐냐면 한도가 다릅니다. 네네. 기존의 수술비를 1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었다면
수술비 전용 상품은 2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증권 안에 내가 원하는 가입 금액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수술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엄마가 이제 수술비 보험 가입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수술할 일이 있냐. 그러니까 너무 어리다는 거잖아요. 아직 30대도 안 된 여성에게 이 수술비 보험이 과연 필요할까? 예. 보통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넓은 보험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수술비 보험이 그런 보험입니다. 3만 원도 안 되는 보험이라고 아까 교회 오빠가 말을 해줬듯이 3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납입을 끝내놓고 100세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흔히 내가 수술할 일이 있겠어 라고 말씀해 맞아요.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요즘 정기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의료기술이 또 워낙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혹이나 용종 같은 것도 쉽게 발견을 해내고 또 그 자리에서 쉽게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되는 경우에도 수술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수술인 백내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렴할 때 그리고 어릴 때 가입을 해놓고 노후를 대비를 하시면 좀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은 이제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작은 수술은 작게 보장받고 큰 수술은 크게 보장받고 이런 네. 단계적으로 보장을 구분할 수 있는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보험이고요. 그리고 심혈관이나 뇌혈관 관련돼서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할 경우에는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뭐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치료 항목들도 있지만 네. 비급여 항목 치료들도 굉장히 많이 수반이 돼서 한 번 병원 가시게 되면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병원비가.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실손보험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장해주는 수술비 보험 하나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보험이 아닐까. 효율도 굉장히 좋고요. 네. 수술비 보험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 잔소리를 듣는 와중에도 어머님의 이 보험 증권을 보내오셨거든요. 이제 보장 분석을 통해서 안 좋은 점만 찾아달라고 요구를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큰 소리 좀 쳐보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머님의 보험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어머님 보험은 우선 하나의 상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통합보험 형태의 상품입니다. 네. 월 보험료는 27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중이신데 보험 가입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2010년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미 좀 납입한 기간이 상당히 됐는데 네. 그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좀 꼽아드리면 100세 만기 상품인데 대부분의 특약이 80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보험 처음입니다. 네. 잘 돼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의료 실비 우선순위 1순위니까 네.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진단비들인데 이 3대 진단비, 암, 머리 쪽, 뇌졸중, 심장의 급성 심근경색 이 세 네. 가지가 다 들어있지만 80세 만기로 1000만 원씩밖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입원 특약들도 들어가 있고 수술 특약도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좀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0년 납입을 일단은 납입 기간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예. 80세까지 납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 보장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의료 실비, 그 다음에 3대 진단비를 각각 비갱신으로 또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술 특약 가입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간병보험까지 하셔도 20만 원 초반이면 이 모든 보장이 어머님 나이인 50세 주부한테 다 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산플러스 행복백세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라 보험 순서입니다. 보험에 관한 분석과 진단,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문제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청자 상담 코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와 문자 주셔도 되고요. 자산플러스 행복백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필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사연과 보험증권 함께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셨습니까? 네, 보험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올해 제가 58살인데 이제 예. 곧 퇴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보험을 안 들었는데 회사에서도 보험이 있으니까 더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나이 들고 퇴직을 하려니까 슬슬 걱정이 돼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퇴직하시려고 하니까 또 노후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회사에서 들어놓은 보험도 있고 걱정 안 하셨는데, 자, 필요한 보장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고 전화를 주셨거든요. 혹시 특별히 원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일단 보험은 잘 모르는데 네. 주변에서 보면 갱신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외엔 잘 모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8세에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세상에, 그래도 고른 보험이 이 정도입니다. 보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류들이 다양한데, 그래서 더 선택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문가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중요하다. 이것까지는 좀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또 퇴직을 하시게 되면, 또 보험료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곧 퇴직을 앞두신 분이다 보니까 예. 저는 우선 간병보험과 후유장애 보험은 좀 후순위로 밀고 싶은 거죠. 간병과 후유장애는 일단 후순위다. 네, 급한 예, 요거 두 보험은 개는 아니다. 한번 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내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나이가 굉장히 후순위가 되게 되고 그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시려면 보험료가 좀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한 보험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유장애 보험 같은 경우도 뭐 상해, 그러니까 다쳐서 후유장애가 네. 생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만기를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50대 후반에 하신다고 하면 좀 지금은 약간 보험료가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위에 있는 정기보험. 정기보험. 네,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요거는 후순위를 좀 밀자. 네네. 예. 정기보험은 네. 정해진 기간만 그 사망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분 그 시청자님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죠. 아하. 그 대상자를 찾자면 젊은 가장.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린.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그 예를 들자면 아이가 3살이에요. 네. 아빠가 30대고. 예. 그러면 이 아빠는 본인 몸이 아닌 거죠. 네. 아이의 몸이고. 그렇죠. 와이프의 몸이고 예. 내 몸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분은 잘못되면 안 돼요. 58세시고 은퇴를 앞두셨기 때문에 예. 정기보험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녀도 다 성장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굳이 모르겠다. 뭐 보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수연 전문가는 어떻게? 예. 저는 GI 보험을 그 좋다는 GI 보험을 없애겠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GI 보험은 통합보험으로 구성하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이 주계약을 사망보험금으로 해서 특약으로 실비며 진단자금을 구성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으나 58세이신 신촌장님이 가입을 하시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납입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비싼 보험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이유가 있었네요. 자, 또 어떻게, 예. 가장 필요한 보험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실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실손 보험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네. 그 단체 보험이 있어서 안 드신 것 같아요. 보통 단체 보험 안에 네. 회사가 실손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이 보험이 없어지니까 당장 실손은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큰 질병에 보장을 하는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암보험, 그다음에 네. 2대 질병보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하. 네, 그래야 큰 병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고 혹여나 이걸로 인해서 생활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생활비 쪽으로 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원비 보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입원비 보험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가성비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5개를 저희가 남겨놓았지만 네네. 보험 종류를 5개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을 특약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한 2개, 3개 정도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언제 다 가입하고 종류 이렇게 또 많아지면 걱정이 되실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2-3가지 정도의 또 특약으로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이게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이 또 하나 걱정했었던 게 이제 갱신형 보험이란 말이에요. 갱신형을 좀 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구성했을 때 갱신형으로 구성 안 하면 또 보험료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갱신형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보험이 저기에서 딱 하나가 있죠. 뭐예요? 네, 실손보험입니다. 아하, 아이고, 예. 어쩔 수 없죠. 근데 나머지는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보험들을 전부 다 갱신형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향후가 문제가 되겠죠. 이 보험료가 갱신이 될 때마다 오르면 내가 원하는 100세 보장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보험료가 뭐 5만 원, 1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현재 시점에서 보험을 처음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기본 정도의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보험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나이가 들었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험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기왕 유지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제가 가입한 보험이 다 아는 사람이 해준 건데도 뭐가 뭔지 잘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시죠. 예. 네네. 그래서, 네, 점검을 좀 자세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보험 유지 중이시고요. 보험료는 한 달에 약 12만 5천 원 정도 납입 중에 있습니다. 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생명보험의 3대 진단비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네. 되거든요. 뇌혈관 질환을 뇌졸중으로 그러니까 보장받으실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히고 그리고 지금 실손보험이 없으세요.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추가를 하고 생명보험에 요양보험 그리고 상해보험 이 2가지를 좀 삭제하고 생명보험도 조금 개선을 해서 하나의 보험을 통합보험 형식으로 해서 지금 월보험료가 12만 5천 원 정도 되시거든요. 네네. 요 3가지를 다 더하면 진단비가 현재 3천만 원인데 요것을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정도만 낮추면 월 보험료를 12만 원 정도로 구성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데 다소 보험료는 좀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보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또 보험료 절약 방법,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 전화 상담 계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보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보험 프로파일러 백종현입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20살의 딸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2년 전 지인을 통해 자녀의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이 보험이 자녀에게 맞는 보장인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보험을 살펴보면 현재 월 보험료는 19만 원으로 납입 기간은 20년이며 예상 총 납입 보험료는 약 4,6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망 1억 원, 시야의 질병 발병 시 선지급 7천만 원, 그리고 2대 질병 진단 시 1,000만 원과 수술비와 입원비, 실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재구성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맞는 보험인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는 과다한 사망보험금입니다. 20살의 자녀에게 필요한 보장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으로 인해 보험료 지출이 큰 상태입니다. 둘째, 어린이 보험이 아닌 성인 보험이라는 겁니다. 성인보다 보장이 넓은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보험으로 선택해 보장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은 중대한 상황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장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보험의 재구성에서는 앞으로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하며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중대한 상황에만 지급되던 암 진단비를 일반적인 상황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했고, 기존에 없던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 추가함으로써 혈관 질환 진단비를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가성비가 좋은 질병의료장의 특약도 추가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좋아진 보장 내용, 보험의 재구성에서 보험료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19만 원이었던 월 보험료는 재구성 후 10만 원으로 절감됐습니다. 이는 매월 약 8만 7천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20년 동안 모인다고 가정하면 약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이 더 좋아졌음에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녀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비교하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이 보험입니다. 25세 이하의 경우 일반 성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어린이 보험을 선택한다면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조금 더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액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보험들, 내게 필요한 보험인지 보험료만 낭비하는 보험인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보험사가 꽁꽁 숨겨놓고 싶은 보험을 찾아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손해율이 커서 판매하고 싶지 않은 보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천기 누설 보장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